부모 돌아가시고 나서 멀어진 형제, 형제 갈등의 진짜 이유.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명절마다 모이고 서로 챙기며 지냈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이상하게 형제들과 사이가 멀어진 것 같은 느낌. 유산 문제로 한바탕 다투고 나서 서먹해진 경우도 있고 별다른 큰일이 없었는데도 어느새 연락이 뜸해지고 남처럼 느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평생을 한 지붕 아래 살았던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는 건지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뭘 잘못한 건가 싶어 자책이 되기도 하죠.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누구 편을 들려는 것이 아닙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심리학은 뭐라고 하는지, 그리고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지킬 수 있는지를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매일 더 지혜로운 이야기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첫 번째, 부모님은 형제를 잇는 끈이었습니다. 74세 김말레님에게는 남동생 2명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우애가 좋았고 결혼해서 각자 살림을 차린 뒤에도 어머니 댁에서 자주 만났습니다. 명절이면 당연히 모였고 어머니 생신에도 다 같이 모여 밥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3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장례를 치르면서 바빠서 그런가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점점 줄었습니다. 예전엔 어머니 댁에서 자연스럽게 만났는데 이제는 굳이 연락을 해야 만나게 됐고 그 연락도 점점 어색해졌습니다. 말레님은 동생들이 변한 건지 내가 변한 건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살아계셨으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자꾸 든다고 하셨어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구심점 상실이라고 합니다. 가족 구성원들이 자연스럽게 모이게 만드는 중심 인물, 즉 구심점이 사라지면 그 연결고리가 함께 약해지는 현상입니다. 부모님은 단순히 혈연의 연결이 아니라 형제들이 만날 이유, 만날 장소, 만날 시기를 만들어주는 실질적인 구심점이었던 겁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형제들이 멀어지는 것은 형제 사이가 나빠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구심점이 사라진 후 새로운 연결 방식을 아직 찾지 못한 것일 수 있습니다. 뿌리가 같은 나무는 각자의 가지를 뻗어도 결국 같은 땅에서 자란다. 부모가 가신다 해도 그 뿌리는 남아있으니 형제는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인연이다. 다산 정약용. 부모님이 만들어주시던 자리를 이제는 형제들이 스스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번거롭더라도 1년에 한두 번이라도 모일 이유를 만들어 보세요. 그 작은 노력이 뿌리를 지킵니다. 두 번째, 유산 갈등은 돈 문제가 아닙니다. 70세 이 복수님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형제들과 유산 문제로 크게 다퉜습니다. 부모님 집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얼마나 나눌 것인지를 놓고 형제들 사이에 말이 오가다가 결국 법적 분쟁까지 갔습니다. 몇 년이 지난 지금도 큰오빠와는 연락을 끊고 지냅니다. 복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과정에서 오빠가 한 말들, 나를 대했던 태도, 그게 너무 상처가 됐어요. 돈은 좀 적게 받아도 괜찮은데 그 말들은 아직도 잊히지가 않아요. 맞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유산 갈등의 핵심이 돈이 아니라 공정함에 대한 감각과 서로에 대한 존중이라고 말합니다. 평생 부모님께 더 헌신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에 걸맞은 인정을 원하고 멀리 살아서 덜 챙겼다고 느끼는 사람은 그것에 대한 미안함과 방어심이 뒤섞입니다. 이 복잡한 감정들이 돈을 매개로 폭발하는 것입니다. 또한 유산 분배 과정에서 오가는 말과 태도는 그동안 쌓았던 형제 간의 서열 감각, 부모님의 편애에 대한 오래된 서운함, 각자의 삶에 대한 자존심이 모두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유산 갈등은 치유하기가 특히 어렵습니다. 재물을 나눌 때 다투는 자는 재물을 잃는 것이요, 형제를 잃는 것이다. 하늘 아래 다시 얻을 수 없는 것이 형제인데 다시 구할 수 있는 것 때문에 다시 구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것은 어리석음이다. 다산 정약용. 이미 다툼이 있으셨다면 먼저 한 가지를 물어보세요. 나는 돈을 원하는가? 아니면 형제를 원하는가? 그 대답이 앞으로의 방향을 알려줄 것입니다. 세 번째, 부모 돌봄의 짐이 불균형했을 때. 68세 박전자님은 막내딸입니다. 오빠와 언니는 각자 멀리 살았고 부모님 댁 근처에서 살던 정자님이 자연스럽게 부모님 돌봄을 맡게 됐습니다. 아프실 때 병원을 모시고 생활비를 보태고 주말마다 찾아뵈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유산은 셋이 똑같이 나눴습니다. 법적으로는 공평했습니다. 하지만 정자님은 억울했습니다. 수년간 혼자 감당했던 돌봄의 무게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처리된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오빠와 언니는 당연하다는 듯 받아갔고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가 없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멀리 살아서 부모님을 자주 못 모신 형제는 그 죄책감이 방어심으로 바뀌어 오히려 더 많이 한 형제에게 공격적이 되기도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죄책감의 역공이라고 합니다. 돌봄의 불균형은 형제 갈등에서 가장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순히 일의 분배가 아니라 부모님에 대한 사랑과 헌신의 인정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힘든 일을 함께 나눈 자가 진정한 형제요. 좋을 때만 형제라 하는 자는 이름만 형제다. 수고한 자의 땀을 인정하는 것이 형제된 도리의 시작이다. 다산 정약용. 많이 하셨던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인정받지 못한 것이 너무 억울하고 서운하시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억울함을 오래 안고 가시면 가장 상처받는 것은 결국 여러분입니다. 인정을 요구하기보다 스스로 내가 잘했다고 인정해 주세요. 부모님은 알고 계셨을 겁니다. 네 번째, 멀어진 형제 다시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65세 오순희님은 언니와 10년째 연락을 끊고 삽니다. 무슨 큰 잘못이 있었던 건 아닌데 부모님 돌아가신 후 유산 문제로 말다툼을 한 번 했고 그 이후로 서로 먼저 연락을 안 했더니 10년이 됐습니다. 요즘은 언니가 보고 싶기도 하고 이대로 영영 남이 되는 건 아닌가 싶어 마음이 무겁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에 계십니다. 크게 싸운 건 아닌데 어느새 남이 된 형제. 먼저 연락하기엔 자존심이 상하고 안 하자니 찜찜하고 심리학자들은 이런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화해가 더 어려워진다고 말합니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그 침묵이 또 하나의 벽이 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연락하는 것은 지는 것이 아닙니다. 더 어른스러운 것입니다. 연락할 때는 과거의 잘잘못을 따지지 마세요. 그냥 잘 지내냐는 안부 한마디, 생각났다는 말 한마디면 됩니다. 무너진 다리를 한 번에 복구하려 하지 마세요. 작은 나무 판자 하나씩 놓아가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먼저 손 내미는 자가 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손 내미는 자가 더 큰 사람이다. 형제 사이에 이기고 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살아있을 때 화해하지 못하면 남은 것은 후회뿐이다. 다산 정약용.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마음에 떠오르는 형제가 계신다면 오늘 문자 한 통 보내보세요. 잘 지내? 그 한마디가 10년의 벽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마치며 형제는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인연입니다. 오늘 네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부모님이라는 구심점의 상실, 돈이 아닌 감정의 폭발인 유산 갈등, 돌봄 불균형이 남긴 억울함, 그리고 멀어진 형제와 다시 가까워지는 법. 형제는 내가 선택한 인연이 아닙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오래 내 삶을 함께한 사람들입니다. 같은 부모님 밑에서 자라며 같은 밥상에 앉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오랜 시간을 오해와 서운함으로 끝내기엔 너무 아깝습니다. 지금 형제와 사이가 어렵다면 오늘 딱 한 가지만 해보세요. 그 형제가 미운 것인지 아니면 그냥 보고 싶은 것인지 솔직하게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그 대답이 여러분이 나아갈 방향을 알려줄 겁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